저희를 통해서 원하는 삶을 찾길 바랍니다. 직업의 모든 것. 뭐 회사를 욕할 건 아니니까 회사를 얘기하면 롯데칠성이라는 회사에 이제 제가 취직을 했는데 세후 한 300 중반 정도 돼요. 적은 돈 아니에요. 그쵸. 저도 그런 돈을 제가 어디 가서 벌 수 있겠다 생각도 못 했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에 제가 어떤 기술도 없고 배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정도 돈을 받았다는 건 그만큼 남들이 꺼려하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든 일을 장시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저도 집에서 놀던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육체적으로 일하고 정신적으로 힘든데 집에 와요. 그러면 집에 오면은 애들 엄마는 나름대로 힘들었지만 그건 저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집 오면 집이 이제 다 난장판이 돼 있어요. 그럼 저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참을성이 5개가 있어요. 인내심이 5개가 있어요. 보는 순간 인내심 한 2개 없어져요. 네. 그리고 나서 밥도 제가 해 먹어야 돼요. 애기 봐야 되니까. 밥을 해 먹는데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산처럼. 그럼 거기서 또 인내심 한 2개가 없어져요. 네. 인내심 1개 남았잖아요. 그럼 밥을 먹고 제가 밥을 이제 해서 먹고 애기를 보고 있는데 애들 엄마가 뭐 너는 왜 밥 먹으면 치우지도 않냐? 너는 왜 옷 이거 이렇게 벗어놨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나머지 이제 인내심이 없어지면서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고생하다 왔는데 네. 여기서라도 조금 이렇게 공감받고 싶고 아유 고생했어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지 이렇게 좀 위로받고 싶고 편히 쉬고 싶은데 와서도 이제 잔소리 들어야 되고 이게 또 서운한 거고. 공감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거기서는 이제 너무 예민하고 힘드니까 네. 상대가 공감을 해주면 너무 감사하지만 네. 공감이 아니고 그냥 날 좀 내버려 뒀으면 그냥 내가 쉴 수 있었으면 예. 그렇게 일하고 와서 밤에 잠을 못 자요. 예. 여자들이 이제 아이 나면은 뼈가 약해지잖아요. 아이를 못 안고 있어요. 잘. 그러니까 저를 깨워요. 예. 근데 저 피곤하게 잘 안 일어나잖아요. 네. 그럼 얼굴을 때려요. 이렇게 깨워요. 네. 일어나요. 그때부터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또 애가 안 자. 그러면은 또 울어. 그럼 또 응급실 가야 돼.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이게 힘들어요.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 제가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보통 출근이 6시, 퇴근하면 10시였어요. 그 주 5일제로 하긴 했는데 주말에도 이제 일을 제가 소화를 못하니까 주중에 주말도 일을 하고 처음에 엄청 싸웠어요. 처음에 진짜 싸운 게 그 당시에 아내도 맞벌이를 했어요. 첫째 낳고도 잠깐 일을 했고 둘째 낳고도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애들 엄마는 전문직이라서 자기의 경력이 단절되는 걸 원치 않았고 계속 그쪽으로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급여가 좀 작았어요. 네. 그래서 많이 싸웠던 게 제가 이제 엄청 늦게 이제 일이 끝나고 오면 10시쯤 집에 오면 집이 또 이제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왜 가정을 잘 돌봐야지 집 청소도 하고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애들 엄마는 나름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좀 못마땅했던 거죠. 너 그거 얼마 되지도 않은데 왜 그 일을 계속 하려고 하냐.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냥 살림을 똑바로 해라. 네 얼마 버는데 그렇게 하냐. 차라리 그거 할 시간에 내가 돈을 더 벌고 네가 살림하는 게 낫지 않겠냐. 가정을 위해서.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집안일도 좀 도와달라. 근데 집안일 그때 제가 일체 안 했거든요. 네. 첫째 때는 제가 좀 집안일을 같이 했었어요. 근데 둘째 낳고서는 일체 제가 안 했어요, 집안일을. 그리고 주말에도 이제 어디 놀러 가자고 하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일이. 그때 제가 몸무게가 63kg였어요. 네. 키 190에 63kg였어요, 그때. 완전 그냥 몸무게가. 말랐네요, 완전. 예, 네. 밥을 아예 아침, 점심을 못 먹었어요, 아예. 아이고. 진짜 너무 힘들게 일했어요. 근데 이제 애들 엄마는 모르잖아요, 그렇게 제가 일을 하는 걸. 네. 어쨌든 뭐 오랜 이 일을 하는 건 알지만 그러니까 애들 엄마는 육아도 좀 도와주고 주말에도 같이 가족끼리 놀러 가는 걸 원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말에 쉬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이게 저 양쪽 입장이 너무 다 이해가 가요. 제가 그 당시에 가장 네. 애들 엄마한테 했던 말이 숨 좀 쉬고 살자 했어요. 네. 숨 좀 쉬고 살자. 나도 좀 숨 쉴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다툼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애들 엄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오빠 일해. 그리고 주말에도 오빠 힘드니까 그냥 오빠 쉬어. 처음에는 아 얘가 드디어 날 이해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저를 포기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첫째 있을 때는 그래도 많이 다투고 갈등도 해소하고 반복적이더라도 그런 게 있었는데 한 1년 반 사이를 거의 말을 안 했어요. 정말 말을 딱 필요한 말만 하고 네. 서로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치가 떨린다고 하잖아요. 치가 네. 떨린다. 뭐 얼굴만 봐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뭐냐면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왜 그랬냐면 네. 제가 예전에 급여 받을 때 그때는 그냥 내가 뭐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집 이런 거는 내 인생에 그냥 꿈꾸지 말고 왜냐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아예. 계획이란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아이를 잘 키우면 살자. 근데 장사를 하고 돈을 벌게 되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조금만 더 하면 집 이사 갈 수 있고 더 돈 많이 모아서 내가 하는 장사도 늘릴 수 있고 그런 약간 어떤 욕심? 어떤 그런 되게 그게 강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더 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쉬지 못하고 일단은 돈을 벌자. 아침에 눈 뜨면서 밤 잠잘 때까지 돈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일을 잘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죠. 여유가 없으니까. 애들 엄마와 애들은 약간 이제 그 다음인 거죠, 저한테. 애들 엄마도 나름 열심히 하려고 자기 경력 단절 되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고 육아도 하고 살림도 하는데 제 눈에는 그게 항상 못마땅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애들 엄마가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오빠는 오빠의 삶을 살아. 나는 나의 삶을 살게. 내가 엄마로서의 책임은 질게. 그런데 나한테 아내로서의 책임을 요구하지는 마. 나도 오빠한테 남편으로서의 뭐 그런 걸 요구하지 않을 거야. 오빠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때 제가 진짜 충격 먹었거든요. 이게 뭐지?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나 한 2년, 3년 동안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난 가정을 위해서 내가 그 돈 전 쓰지도 않았어요. 제가 버는 돈의 거의 80%를 모으고 있었거든요, 계속. 일단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한 거니까, 그래, 일단은 애들 엄마가 원하는 거 그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일을 한 반 정도 줄였어요. 그리고 제가 모아놨던 돈으로 원래는 제가 하고 싶은 좀 장사를 좀 크게 하고 싶었는데, 그걸로 일단 집도 이사 갔어요, 넓은 데로 좀. 그리고 매일 애들 엄마랑 일 빨리 끝내고 놀러 다니면서 뭐 장어도 사주고, 뭐 킹크랩 이런 것도 사주고, 소고기도 사주고, 같이 꽃구경도 제가 먼저 가자고 하고. 꽃구경. 예. 예. 가면 보통 한 10km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네. 행동만 그렇게 했던 거지 제 마음속에는 엄청 그 분노가 있었어요. 아직도 여기 모르신다고요? 약정 끝난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 원 손해예요. 최대 현금을 보장하는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장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아정당은 불만족 시 전액 환불, 보장 이사도 가능해요. 24시간 365일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정당. 내가 지금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난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예.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제 욕심을 채웠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해주고 싶은 걸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가족이 뭘 원하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고마워해야지. 내가 가정으로서 돈 많이 벌어오잖아. 그때 제가 아내한테 벌은 돈을 모아놨던 돈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꽤 큰 돈이었어요. 네. 저희가 그 당시에 5년 동안 한 2천만 원 모았거든요, 애 키우면서. 근데 그거에 한 20배 되는, 한 10배, 20배 되는 돈, 거의 그 정도 돈을 한 2, 3년 만에 모았어요, 제가. 4억을. 4억까지는 아니었어요. 네. 한 3억 좀 안 됐어요. 2, 3년 만에 3억 1년에 1억씩. 근데 정말, 네. 아내가 그 돈을 보고 저는 고마워할 줄 알았어요. 네. 알았어, 오빠. 오빠 고생했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해.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진짜 야속했어요, 그 말이. 내가 누굴 위해서 이렇게 했지?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네. 애들 엄마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었어요. 한 번도 저한테 오빠 나 좋은 집에 살고 싶어. 오빠 나 좋은 차 타고 싶고 이런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애들 엄마는 그냥 오빠 같이 주말에 놀러 가자. 나도 배운 게 있으니까 이거 일 하고 싶은데 응원은 아니더라도 좀 도와줘. 같이 좀 집안 살림도 좀 같이 도와주고 해줘.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애들 엄마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나는 그때 내가 옳은지 알았고 내가 보이는 게 단지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제가 한 거의 몇 개월 정도 아내한테 되게 이제 좀 아내를 맞추기 위해 노력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사이가 좋아졌어요. 사이가 좋아지고 이제 셋째가 생겼죠. 그리고 이제 통장에는 3억 넘게 이렇게 또. 아니죠. 그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집이 1억 6천 정도 됐는데
그거 다 빚이었고요. 통장에 빚이 마이너스 4천이 있었어요. 그 집 융자 말고. 그럼 그 빚은 이제 내가 혼자 이렇게 감당을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거 다 내가 했는데, 이거 다 내가 갚았는데, 이거 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진짜 뼈까지 갈아가면서 내가 한 건데. 근데 그 시간 동안 또 애들 엄마는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을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애들 엄마가 가정을 지켜줘서 또 제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제가 아내분의 얘기를 들어보진 않았지만 예. 어떤 말씀을 하실지도 너무 그려지고 예. 그리고 서로의 그 입장이 너무 잘 이해가 가요. 왜냐면 동업하시는 분들이 딱 이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업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옷가게를 차린다고 쳐요. 친구랑 같이 두 분이서 옷가게를 차려요. 한 명은 옷가게 상주에 있기로 하고 한 명은 영업을 하기로 해요. 영업하는 분은 저녁마다 막 거래처 사장전에 술 먹고 가서 접대하고 막 이렇게 굽신굽신 인사하고 막 그래요. 그 옷가게에 있는 친구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손님 응대하고 그 자리를 못 벗어나요. 그럼 처음에는 서로 막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는 영업하는 친구는 옷가게에 있는 친구가 부러워요. 아, 나는 저렇게 맨날 고개 숙이고 막 자존심 상해가면서 굽신굽신하고 맨날 먹기 싫은 술 먹는데 쟤는 그냥 봄이 오나 뭐 겨울이 오나 그냥 매장에 편하게 있으면 되네? 아, 부럽다. 또 매장에 있는 친구는 영업하는 친구가 부러워요. 아, 난 어디 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여기에만 박혀 있는데 오늘도 막 손님이 와서 막 진상 부리는데 저 친구는 맨날 그냥 자기 가고 싶은데 다니면서 맨날 술 먹고 편하게 있네? 이러면서 이게 점점 그러니까 서로가 가지지 않은 걸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균열이 생기거든요. 각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동업하면 나중에 뭐 법원에서 만난다, 뭐 원수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게 되게 제가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건 아니야. 서로가 또 열심히 하고 있어, 각자의 위치에서. 근데 서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는 건 서로가 볼 수가 없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쨌든 마음에 분노가 있었어도 아내를 온전히 제가 받아들이고 네. 아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막 했잖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논리로 이해하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내 주장에 근거를 대고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그런 거는 저는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인정하는 거. 상대가 주장하는 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아도 내가 해주려고 하는 노력만 보여도 그거는 저는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완벽하게 해주지 못하더라도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영업을 하는 친구 그리고 매장에서 응대를 하는 친구가 서로 주장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내 논리로 내가 보이지 않는 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인정해 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부부분들 또 그 가치관이 안 맞는 경우가 뭐냐면 아이 교육 문제. 뭐 몇백만 원씩 들이면서 국제학교 보내야 돼. 안 돼. 뭐 그 정도 돈을 뭐 벌릴 필요는 없어. 뭐 학원비 얼마 써야 돼.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뭐 다른 데 투자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 교육 문제로 약간 마찰이 있다고. 제가 지금 네. 제가 아까 이제 가정 살림하면서 자영업 한다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일하는 시간은 자영업이 훨씬 길어요. 그런데 제 스케줄은 내가 가정 살림, 가정 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소화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일적인 걸 늘리지 않아요. 최대한. 예. 그렇게 해서 저는 그걸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집안 일을 거의 제가 다 해요. 뭐 빨래, 그리고 뭐 그냥 설거지, 음식도 제가 다 해요. 음식, 그리고 뭐 청소, 네. 애들 뭐 이렇게 보내고 이러는 거 제가 다 하거든요. 원래 안 하셨는데 왜 갑자기 하세요? 제가 이제 그때 애들 엄마랑 다툴 때 화해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시작을 했어요. 다 그렇게. 예, 그러면서 애들 엄마는 이제 좀 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하면서. 근데 이렇게 또 제가 얘기하면 야, 남자가 돈도 어쨌든 소득도 제가 훨씬 높거든요. 돈도 다 벌어다 주고 돈도 벌고 집안일 집안일 다 하는 것 하고.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약간 못 배운 사람이라서 몸을 할 수 있는 걸 하고요. 네. 애들 엄마는 그래도 배운 사람이니까 아이들 교육을 되게 신경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뭐 교육하는데 얼마가 돈이 든다?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아이가 셋인데 중학생, 초등학생 둘인데 중학생 하면 초등학생 둘인데 교육비가 2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저한테 작은 돈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리고 아이들 엄마가 애들을 일 갔다 와서도 하루에 한 2시간씩 봐줘요. 학원에서 잘했는지 뭐 학교에서 잘했는지. 근데 그러다 보면은 애한테 화낼 때도 있고 뭐 소리 지를 때도 있고 저는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거 가지고 뭐라 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내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이를 잘 되기 위해서 사랑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근데 그 실수를 지적하기보다는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돈 같은 경우도 제가 교육에 신경 안 쓰잖아요. 지적하지 않아요. 제가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요. 대신에 애들 엄마도 집안일 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뭐 좀 못하는 게 있잖아요. 매번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려고 해도. 그러면은 제가 없을 때, 그전에는 애들 엄마 욕하는 건 아닌데, 네. 애들 엄마 좀 잘 안 치워요. 네. 그게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더럽다는 인지가 잘 못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제 일 갔다 와서 쓰레기통 제가 아침에 깜빡 못 비운 거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쓰레기통을 비우고 나갔는데 네. 쓰레기통이 비워져 있는 거예요. 여보 이거 뭐야? 그러니까 애들 엄마 오빠 힘들잖아. 안 돼 있는 것 같아. 내가 했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고치려고 막 하면은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내가 안쓰러웠는지 내가 안타까웠는지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서 저도 똑같이 아이들 엄마가 교육에 있어서 신경 쓰는 거 그냥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부족한 건 채우려고 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은 서로가 좀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서로를.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막 밤새워가면서 막 열심히 일해서 3억을 벌어서 보여줬을 때는 네. 그래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갑자기 뭔가 서로 공감이 되네요 지금. 그 기간이 꽤 길었어요. 그때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일을 줄이고 이사를 가고 집안일을 제가 다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집안일을 처음에 완벽하지 않았지만 다 하려고 했어요. 여보 내가 다 할 게가 아니고 보이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애들 엄마를 지적하지 않았어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겠지. 뭔가 내가 보이지 않았지만 이유가 있겠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들이 일 갔다 와서 애들 엄마 막 여기서 핸드폰 하고 있는데 집안일 하나도 안 돼 있고 뭐 설거지 안 돼 있고 집에서 뭐 했냐 생각하잖아요. 뭔가 했을 거예요. 그거를 내 논리로 이해하잖아요. 내 논리로 이해하면은 그거 저는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그 상황에서 내가 그걸 막 치워요.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그렇게 남편이 고생하고 와서 치우는 걸 보잖아요. 그게 1년이 걸릴지 뭐 2년이 걸릴지 몰라요. 네. 언젠가는 치우더라고요. 제가 영상 처음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결혼 이후에 꾸준히 힘들게 살았다. 근데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결혼 이후에 꾸준히 노력하면서 산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모아둔 돈도 없고 직업도 없고 생각도 없었어요. 군대 갔다 와서 뭔가 열심히 하잖아요, 남자들이. 그렇죠. 네. 돈 벌고 그 돈으로 사고 싶은 거 사고 내가 성공해야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돈 많이 벌고 싶다. 근데 하다가 좀 힘들면 또 포기하고 무언가 이루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결혼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생겼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더니 변하더라고요. 나의 환경도 변하고요. 그리고 내 자신도 변하더라고요. 예,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제가 되게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하고 내 주변을 보니까 아, 이 사람들이 되게 고생하는구나. 그 사람들을 또 감사하게 느끼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되게 무언가 꾸준히 노력하는 거. 꾸준하다는 게 참 어렵죠. 어려운 거잖아요, 되게. 근데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내가 이 힘든 상황에서도 무언가 결혼을 통해서 지켜야 될 게 있으면 견뎌지는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순간 아이들이 제 곁을 떠날 거예요. 저 큰애가 이제 중학생이니까 몇 년 안 남았거든요. 네. 길어봤자 6, 7년? 네. 자기의 삶을 살겠죠, 그때 가서. 그리고 그땐 제가 좀 더 지금보다 필요 없어지겠죠. 그때는 또 저는 제가 절실하게 살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서 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뤄가는 과정을 계속 연장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결혼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생겼어요. 예. 삶에서 내가 무언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절실하면 절실한 만큼 내가 그걸 견딜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그걸 견디고 노력하는 건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내가 얼마나 살면서 이루고 싶은 게 있냐, 그리고 그게 얼마나 절실하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나에게 그걸 준 건 결혼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 그 인터뷰했던 택시기사분이 저한테 직무야 결혼은 꼭 해봐. 그래서 제가 왜요? 그러니까 그 있잖아, 내가 결혼을 해보니까 애들을 키워보니까 나와 똑같은 유전자에 나랑 똑같이 생긴 이 생명체가 이렇게 자라나는 걸 보면 그건 돈을 얼마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 기쁨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 너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비슷한 감정을 느낀 게
보통 우리 학교에 가거나 어디 가면 공동체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가정 5명의 가족이 있잖아요. 이 가족은 아내와 제가 만든 거거든요. 이 공동체를 만든 거거든요. 무언가 내가 공동체를 만들고 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힘듦이 있지만 그걸 성장 과정을 볼 때 느끼는 게 되게 많아요.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겠다고 느끼는 게 네. 제가 지금 가장 신경 쓰는 게 가정이거든요. 특히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제가 캠핑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꽃구경도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네. 최근에도 서울 그냥 도시 이런데 뭐 인사동 같은 데 가서 한 4시간 걸었거든요, 애들하고. 4시간을 네. 걸어요? 근데 그게 저는 지금은 되게 행복해요. 네. 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하다 보니까 즐겁더라고요. 네. 그리고 해외여행도 최소한 못해도 1년에 한 번은 가요. 시간 내서. 네. 그리고 캠핑이나 이런 것도 적어도 2달에 한 번씩은 다니고. 그런 이유가 애들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저는 지금 아이가 크기 전에 이 아이들과 있는 시간에 최대한 많은 기억을 남기고 싶어요. 그게 나중에 제가 늙었을 때 그 당시를 제가 이제 살아갈 때 힘들 때 저를 버티게 해줄 것 같아요. 그 기억들이. 예, 너무 행복한 기억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은 경험을 해주고 싶어요, 아이들한테. 제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네. 무언가 강해지고 싶었고, 많이 배우고 싶었고, 무언가 내가 많은 걸 얻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많이 느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거. 그게 가장, 그러니까 약간 욜로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이제 뭐 자기 환경에 맞춰서 해야겠지만, 저는 나중에 정말 내가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있을 때 돌이켜 본다면 그때 당시에 나한테 뭐 100억이 있건 뭐 10억이 있건 물론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경험에서 느끼는 감정들 그리고 그때의 추억들은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되게 많은 걸 배웠어요 오늘. 네? 되게 많은 걸 배웠어요. 저한테요? 예. 저 계속 그냥 싸움 얘기했잖아요. 부천의 일진 뭐 이런 얘기 계속 했는데 뭘 배워요. 하루 종일 싸움 얘기만 했는데. 제가 네. 교회를 다니거나 뭐 기독교는 아니지만 네. 성경에 어디 무슨 말씀인지는 몰라요. 뭐 정확히도 몰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왔을 때 네. 가벼운 이야기로도 좀 제 긴장을 덜어주려고 하고 그런 것도 저는 되게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긴장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말을 잘할 수 있게끔 그냥 가벼운 이야기로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풀어주고 이런 것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아이고 참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it ha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